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154점이라고? 무대가 끝나자마자 팬들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졌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슈퍼루키 김용빈. 그가 무대 위에서 선보인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정선 넘치는 무대 퍼포먼스는 분명히 레전드였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노래 한마디마다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SNS 실시간 검색어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는 단 3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심사위원 점수는 고작 154점. 팬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감정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분노로 번졌다. 이건 그냥 저평가가 아니라 무시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한 거지? 감정을 담은 노래보다 기술적인 계산이 중요한가? 라는 말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채팅창을 장악했다. 그의 점수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적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대중음악의 가치관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김용빈의 무대는 그날 밤 방송된 그 어떤 퍼포먼스보다도 생생했고 진심이었으며 독보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닌 노래를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녔다. 그가 부른 그대 가슴에 피는 꽃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한 편의 시가 되었고 무대를 본 수많은 시청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런데 그 결과가 154점.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심사 기준이 뭐냐? 흥미로운 것은 이 점수 논란이 단순한 팬들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트로트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누군가는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감동이고 김용빈은 그걸 완벽히 전달했다고 반박한다. 일부 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무대의 감동보다 숫자로 측정되는 기계적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걸까? 음악이란 원래 사람의 심장을 흔드는 예술이 아닌가? 이번 사태는 김용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지금의 트로트 오디션 시스템, 심사 방식, 대중의 감정과 전문가의 기준 사이의 간극, 그리고 별표, 진짜 예술의 가치란 무엇인가? 별표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김용빈이라는 인물은 이 논란의 중심에서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물음을 제기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한 팬심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과 감성, 그리고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터져나온 사회적 감정이다. 154점. 이 숫자는 이제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던져진 거대한 물음표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왜 김용빈은 154점이었는가? 그 점수 뒤에는 어떤 논리, 어떤 철학, 어떤 기준이 있었는가?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정말 공정했는가? 아니면 시대 감각에 뒤처진 틀에 불과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진짜 감동을 점수로 평가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것이다. 김용빈이 보여준 무대의 진짜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심사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를 평가했는가? 그리고 전문가와 대중이 왜 이렇게까지 다른 목소리를 내는가? 김용빈은 단지 노래를 잘 부른 수준이 아니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무대 예술이었다. 가창력, 감정선, 무대 매너, 시선 처리까지 마치 모든 요소가 한 편의 연극처럼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고음 처리에서의 안정감, 호흡 조절 능력, 그리고 곡에 대한 해석력은 현장 전문가들조차 무대 베테랑 같다는 평가를 남겼을 정도다. 음정이나 박자의 정확성만 놓고 보더라도 김용빈은 그날 누구보다 흔들림 없었다. 그런데 심사위원 중 일부는 기교 부족, 곡 해석이 평이했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부터다. 정말 그 무대가 기술적으로도 부족했나? 아니면 이미 정해진 평가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인가? 해당 점수가 발표된 이후 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팬카페,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등에서 수천 개 이상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 공정한 심사냐? 실력보다 인기나 소속사가 중요한 시스템이면 대회가 아니라 쇼다. 용빈이는 오히려 이번 무대로 전설이 됐다. 팬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과거 무대와 비교, 점수 분포 분석, 심사위원 구성까지 하나하나 파헤쳤고 그 결과 심사의 일관성 부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같은 날 무대에서 실수를 했거나 음이탈이 명백했던 출연자가 1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반면 김용빈처럼 무결점에 가까운 무대가 154점이라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의 존재를 말해준다. 음악 전문가와 작곡가, 보컬 트레이너 등에게 직접 의견을 물은 결과는 더 흥미롭다. 대다수는 김용빈의 무대가 기술적, 정서적으로 모두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A. 작곡가, 용빈이처럼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전달할 수 있는 가수는 많지 않다. B. 보컬 코치, 그는 고음에 대한 통제력이 좋고 발성과 공명 위치가 안정적이다. 점수에 대해 의문이 든다. C. 음반 프로듀서, 누가 봐도 탑 3 무대인데 채점은 탑 10 수준이다. 기준이 따로 있나? 이와는 반대로 일부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았다. 기교나 응용력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대중의 반응과 괴리가 극명했다. 이는 곧 트로트 평가 기준 자체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채점 기준의 불투명성과 구시대적 심사 방식에 있다. 지금까지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다분히 주관적인 심사 방식에 의존해왔고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점수 기준은 명확하게 공유되지 않는다.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김용빈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무대의 가치가 객관화되지 않고 사적인 프레임에 의해 희생당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감동은 수치로 평가할 수 없다. 기계적 기술만 보는 시대는 끝났다. 대중이 감탄했으면 그건 예술로서 이미 성공한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수록 방송 제작진과 프로그램 기획자는 새로운 시대의 음악 평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악 평가 시스템에는 최소한 3가지의 변화가 필요하다. 점수의 기준, 항목,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참가자와 대중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의 시선뿐 아니라 실제 청중의 반응을 반영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심사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의 평점이 대중과 괴리된 채로 계속된다면 그 시스템은 점차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트로트의 매력은 단지 고음과 기교에 있지 않다. 사연, 감성, 스토리텔링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김용빈처럼 새로운 감각을 가진 아티스트가 불이익이 아닌 기회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김용빈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변화의 시작점이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다시 뜨겁게 만든 인물이며 심사 점수라는 낡은 프레임이 무너져야 할 시점에 불을 붙인 촉매제다. 그의 154점은 단지 숫자가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시 묻고 있는 질문이다. 진짜 감동은 점수로 환산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이제는 프로그램 제작자들, 심사위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답할 시간이다.